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간만에 방송을 틀게 되었고요.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두 번째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 명절 때 시골을 내려갈까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무산되었고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코로나에 두 번째로 다 감염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좀 격리하고 밥 먹고 그냥 잠 많이 자고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저희 고객님들과 구독자님들은 건강하게 그리고 재밌게 명절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간만에 방송 킨 거만큼 좀 유익하게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번외적으로 코로나 두 번째 걸리면 아프냐 궁금해 하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걸렸을 때는 뭐 미각이라든지 후각이 좀 아예 없어졌다가 한 일주일 뒤에 돌아왔었는데, 두 번째로 걸렸을 땐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밥 먹어도 맛 다 느껴지고 냄새도 다 맡아졌는데, 특징적으로는 근육통과 오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뭐 케바케긴 하지만 저는 근육통이라든지 이렇게 고열이 나면서 한 39도까지 맥시멈 찍으면서 이렇게 몸이 덜덜덜덜 떨릴 만큼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이틀 정도 그렇게 아팠고요. 3일째에 대해서는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고 좀 지금은 완전히 회복을 한 상태고, 저희 애들도 다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4살짜리 아이, 뭐 2살짜리 아이도 이렇게 무난히 넘기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곧 있으면 마스크 전면 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제는 서서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한테 무섭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감기처럼 앓고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 셋째를 임신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랑 우리 아이들 다 두 번째 감염됐을 때 저희 와이프만 이렇게 코로나에 재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막 기침도 하고 막 콧물도 막 흘리는데, 저희 와이프 마스크도 안 쓰고 다 같이 밥 먹고 다 했는데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만 좋으면 아무리 옆에 뭐 바이러스 코로나 확진자가 있더라도 다 걸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평상시에 전부 다 뭐 비타민C 많이들 챙겨 드시고 면역력 키우시는데 집중하다 보면 더 이상 이게 코로나가 두려워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유익하게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앞으로 방송을 진행할 때는 그날에 있었던 테마주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주식 시황 이제 어떤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에는 지금 현재 한파주의보라든지 한파경보,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LPG 관련 주들이 지금 현재 상승 쪽으로 다 기울였죠. 그래서 대성에너지, GSA, 그리고 경동도시가스,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 흥구석유가 지금 현재 오늘 상승폭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전날에 지금 현재 미국의 어닝 시즌입니다. 뭐 빅테크 기업들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4분기 쿼터에 대한 실적은 좋지 않을 거예요. 실적은 지금 다소 쇼크다, 이런 게 뭐 쇼크다라고 해가지고 경기가 많이 어렵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쇼크를 줄 만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봉쇄령들이 공장에 대한 셧다운들도 많이 내려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품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제조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뭐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주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중국 봉쇄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타격이 많이 먹다 보니까 4분기 쿼터에 대한 실적이 이러한 부분에서 좀 다소 깎였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이자 부담감이라든지 현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많은 상품들에 그 가입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손실액도 현재 4분기 쿼터의 실적이 쇼크가 나올 만한 요소들로 작동된 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4분기 쿼터 실적이 지금 현재 미국이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도 앞으로도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 쇼크가 나왔지만 중국의 봉쇄령도 어떻게 되고 있다?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러한 것도 연착륙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우려감들이 완화가 됨으로써 다음 분기 1분기 쿼터부터는 우리가 뭘 기대를 해야 되냐면 턴어라운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주식 투자 말에선 이렇게 접근하시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닝 시즌이어서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가 전날에 4분기 매출액 24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을 달성을 했다는 소식에 오늘 기아 현대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인 LNF, 포스코 케미칼, 일질 머티리얼즈 관련주들이 상승을 기록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5G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에 5G 관련주들 HFR, RF테 그리고 이루온 나무기술 관련주들이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도 지금 계속해서 강세죠.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의 리튬 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에 대한 소식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포스코케미칼, 미래나노테, 하이드로리튬, 강원에너지 등이 오늘의 상승 테마로서 기록을 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우려할 필요 없고 지금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연준이 2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 중단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국들의 긴축 사이클이 뭐가 됐다? 정점에 다다랐다. 피크가 찍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저희 주식 투자 마을이 작년도 12월 달부터 뭐를 해드렸냐면 작년 12월부터 예상을 해드렸어요. 예상 시나리오를 쫙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될 거다. 2023년도에는 이런 분위기 속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월에 금리 인상이 중단이 논의가 나온다. 그래서 긴축 사이클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들도 저희 주식 투자 마을에서 여러분들께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0.25%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지만 이게 이제는 뭐하지 않다. 증시에는 위협적이진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번지는 낙관론이죠. 계속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정점 기대감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주식 시장 이제 살펴보더라도 쉽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1월 달부터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1월 달에 접어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자체가 어떻죠? 지금 현재 매수세로 완전히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거센 매수급이 이제 이러한 증시 코스피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가총액이 높은 업종들이 계속해서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냐? 우상향을 기록을 하고 있죠. 저번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계단식 하락이 나왔지만 이제는 이러한 저점들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점이 끝나고 아예 저점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추가적인 바닥이 더 나오려면 저점이 낮아지고 또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 저점이 한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야 되는 거지만 저점이 벌써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저번 방송에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완연한 W자 패턴으로서 주가 지수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블 바닥, W자 바닥 패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 캔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다. 사이클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7만전자, 8만전자까지는 무사히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아마 3월달 접어들기 전까지는 7만 전자까지 무난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7만 전자 안착시키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들 QE라든지 차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미국의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8만 전자까지는 욕심을 내볼 법하다. 그래서 작년도 2년 전부터 8만 전자에 묶이신 분들은 올해가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기회다. 익시트 할 수 있는 기회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참으시면은 이제 원금 회수 가능하다라는 거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증시를 좀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2400pt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2400pt까지 회복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갈 일은 많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고점이 여기서부터 떨어졌어요. 3300pt에서부터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미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됐대.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올라서고 있대.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만 내 종목은 왜 이래? 아직도 물려있네?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바닥 단계이기 때문에. 바닥 단계에서 회복 기조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뭐가 들어오고 있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급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거죠.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젠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금리 인상을 걱정할 거예요?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더 악화되는 거를 우려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겁니까? 더 이상 없다 이거죠. 웬만해서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고 증시가 꺾일 만큼 꺾였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 지점에서 반등을 올라타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2400pt까지 회복을 했지만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이제 증시가 완연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구나. 이제 주식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많은 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훈풍이 불러오는 거는 아마 이 구간일 거예요. 2600pt에서 2700pt까지는 회복이 돼야 방송 3사에서 떠들어서 이제 증시가 바닥을 찍고 상승에 오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2600에서 2700까지 올라서야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바람을 넣을 거다.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2600pt에서 2700pt까지만 회복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증시에 대한 회복 속도도 좋고 국내 증시 분위기도 좋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꺾였던 사이클을 웬만해서는 전부 다 회복을 한 상태다. 그래서 왜 앞두고 있냐? 지금 박스 구간을 거칠 거예요. 박스 구간 걸치고 재차 상승을 할 겁니다.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요. 첫 번째가 이제는 미국 대선이 코앞에 두고 있고요. 내년이면 미국 대선이 오는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민 인심 달래기 해가지고 완화 정책 많이 풀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증시에 대한 랠리가 좀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소식들이 올해부터 들릴 겁니다. 이게 바로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 좀 무리 아니냐.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고금리로 유지가 되다가 경기가 더 후퇴할 수도 있는 가능성, 침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위급
이 관직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들도 하반기 접어들어서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러한 호재들도 있다라는 거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봉쇄 완화입니다.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봉쇄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많이 풀어졌어요. 중국이 이제 막 아예 그 지역을 전부 다 봉쇄시키고 뭐 탄압하는 것보다는 이제 완전히 다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 내에서 뭐 공장들이 셧다운 되거나 이렇게 무리하게끔 멈춰서는 일들이 이제 서서히 없어진다라는 거 차후에 있을 분기 실적에 호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로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올해부터는 좋은 소식들로 여러분들 계좌 상태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주식 투자 마을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